그리고 파랑의 난 때 이제 이 서진, 이 진나라가 망하고 북방에서는 넘어가고 여기 이제 사마해라고 하는 요 낭야왕 사마해가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친척들 막 싸우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자기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차하면 도망가서 자기는 딴 데 세워. 그렇게 해서 이쪽에 있다가 싹 도망가가지고 이 강남에다가 진나라, 도망온 피난 진나라를 세워요. 그걸 동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나라를 구분하기 위해서 서진이라고 불러요. 중국은 서가 앞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같은 나라 이름이 나오면 서한, 동한, 서주, 동주, 서진, 동진, 동이 다 뒤에요. 동이 다 뒤에요. 그러니까 저걸 전후로 바꿔도 돼요. 전후로 바꿔도 돼. 이게 전왕조고, 그러니까 전진, 후진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나라가 있기 전에는 이건 그냥 진이에요. 이 나라가 생긴 뒤에 서진이 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어요. 조선이 있으니까 고조선이 된 거지 원래는 그냥 조선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늙은 조선이에요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우리는 삭은 조선 이렇게 국호를 정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냥 조선이었어요. 그런데 후대의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헷갈리니까 계속 똑같은 이름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 조선 이거는 신조선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귀족들이 다 내려와요. 두드려 맞다가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를 세웠는데 문제는 이 강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나라 송건 때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저게 이제 연원 올라가면 초나라까지 올라가요. 이제 저 춘추전국 시대 초나라까지 올라가는데 그 저게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건 어떤 특정 뭐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제주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거 좀 만만치 않겠다. 라는 생각.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쪽을 그리워해요. 자기네 본토. 저쪽이 좋은데. 이건 조금 중국으로 말하면 대만 같은 거죠. 장개석이 나중에 몰려가지고 대만. 그래서 그 본토 사람들이 대만 사람을 굉장히 차별했거든요. 그래서 대만은 특징적이게도 우리보다 더 오래 일제강점기를 거쳤는데 일본을 좋아합니다. 왜? 본토 사람이 더 악랄하게 했어요. 본토 사람이 더 악랄하게 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대만이 더 오래 겪었어요. 그런데 대만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은 조금 그렇죠. 우리 그 감정이라는 게 있죠. 계속 뭐 아무리 문화적으로 어떻네, 뭐 안 그러면 시대가 좀 많이 흘렀네 이래도 그게 앙금이라는 게 남아 있죠. 앙금이라는 게. 그래서 정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로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타고 있는데 이때 시대에는 뭐가 유행하냐면 청담이라는 게 유행해요. 청담. 육조 시대 때는 또 청담. 청담이 뭐냐면 알딸딸한 말 하는 거예요. 탈속적이고 멋있는 말 이런 거. 그런 일화 이런 거.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참 운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알딸딸하고 답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겉멋들었고 딱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청담이에요. 그 육조 청담이라고 하고 저걸 모아놓은 책이 세설신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리 그런 얘기들만 쫙 그래서 저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명사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돈 얘기하면 저거는 아유 찌리한 놈이야. 뭐 어떻게 해서 요번에 배터리 전장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좀 한 방 쳐야 될 건데 이게 다 추접스러운 놈들. 어디 걸리뱅이 같은 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그런 거 말고 뭔가 본질적인 거, 낭만적인 거, 그다음에 인간의 정서적인 거, 다 이런 행복, 진정한 행복은 뭔가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게 청담입니다. 뭐가 잘 먹힐 것 같아요? 불교. 불교 잘 먹히겠다. 딱 들어보면 야 이게 접점이 또 생겼다. 이게 또 접점이 저 현악 사면학 할 때도 야 이게 조금 불교 쪽 가는 것 같은데 이랬는데 강남에도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가 있냐면 강남 사람들이 이쪽 귀족 문화를 가지고 와서 이제 요 밑에 요 원주민들을 개무시하면서 그 위에다가
원주민들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원주민들의 노동력 위에 그 위에다가 귀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리고 저 강남이 물산이 풍부해요. 저기는 비가 많이 오거든요. 이모작 삼모작도 가능하고. 그래서 강남 수양이라고 합니다. 강남 물의 고향. 저기서 이제 그 풍요로움 속에서 저런 이제 알딸딸한 얘기들이나 하고 저런 속된 것들을 속기를 싹 걷어내버리고 멋있는 얘기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대로 못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 땅을 우리 본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조상이 묻혀 있는 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찾으려고 하면 못 이겨요. 나가면 죽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나라한테 한번 두드려 맞고 그게 우랑캐한테 두드려 맞았네? 이러면서 북벌 논쟁이 벌어져. 하지만 아무도 북벌을 시도하지는 못해. 말로만 북벌이야. 주둥이 북벌. 왜? 나가면 죽어. 나가면 시작하자마자 죽어. 누가 나갈래? 이러면 내치를 더 단단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치만 하다가 끝났어. 한 번도 못했어.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아편 전쟁 일어났을 때 일본은 네덜란드나 이런 사람들이 화란이잖아요. 화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중국이 골로 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대화가 시작되는 거고 조선은요. 조선왕조 실록 보면 진짜 웃긴다. 아편 전쟁으로 중국이 끝난 거야. 3,000명도 안 되는 군대입니다. 그게 중국 전체가 날아간 겁니다. 북경까지. 그렇게 해서 끝났으면 중국이 얼마나 거지가 아편 전쟁이 일으킨 그게 뭐가 있냐면 중국을 유럽 나라들이 되게 세게 봤었어요. 근데 영국한테 한번 털리는 거 보고 저건 먼저 가면서 깃발 꽂는 놈이 임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다 뛰어들어오고 미국까지 뛰어들어와요. 미국까지 뛰어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유럽은 둘째치고 미국까지 올 정도니까 저도 가서 한 숟가락 얹어야겠어요. 뭐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막 서로 막 다 친한 척하면서 와 어깨를 걸고. 그때 일본은 그걸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때 이제 조공하러 가거든요. 중국이 이제 다 무너지고 조선에는 또 가오를 잡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좀 상태가 메롱이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 이렇게 약을 팔아요. 그래도 너네만큼 충성스러운 건 없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 우리는 그때 유일하게 거의 개같이 기는 이미 얘네가 털렸는데도 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록에 뭐라고 적었냐면 더 잘 모셔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실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록의 공식 입장. 상황 파악 진짜 요만큼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현실적으로 나가면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거를 수복을 해야 돼요. 근데 나가면 이거는 함흥차사입니다. 왜? 무장 능력은 얘네한테 안 돼요. 전투력 자체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갈 수는 없고 현실을 벽에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건데 주목민들은 그냥 화장을 하거나 티베트 같은 경우는 조장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장을 해서 뭘 좋은 걸 안 묻어요. 근데 농경민들은 우리가 좀 좋은 걸 이렇게 묻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덤에 가실 때 뭐 이렇게 하시라고 뭐 이러면서 여기서 맨 처음에 약탈을 얘네들이 내려와서 한 번씩 했어. 그렇게 해서 한번 좋은 걸 털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도낭 털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낭이 발견돼가지고 프랑스 영국 이렇게 다 털어갔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일본 대곡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왔을 때 털어갈랬더니 없어. 야, 이거 물건이 없노? 뭘 털어갔겠어요? 벽 뜯어. 야, 벽 뜯어. 그 벽화 뜯어갔잖아요.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좋은 건 다 들고 갔고 저것들이. 일본은 약간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할 바는 아니잖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조금 늦으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컬렉션이 갑자기 해방을 맞으면서 우리나라에 있다가 일본으로 못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국, 프랑스와 더불어서 도난 유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우리가 훔쳐온 게 아니니까 굳이 반환 안 해도 된다. 그 우리가 훔쳐온 거면 내가 반환해 주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졸다가 생겼어.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거 인간적으로 돌려줄 때 우리도 뭐 직지를 돌려달라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물론 우리가 뜯어온 건 아니지. 하지만 그건 인도적으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입수한 게 아니거든요. 매매나 이런 식으로 입수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다 걷어가니까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냐면 야 파니까 뭐 좋은 거 나온다던데 그러니까 파요. 이제 유목민들 입장에서 뭐 우리 아버지 무덤도 아니고 귀족들 무덤 큰 거 파면 좋은 게 나오죠. 좋은 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무덤을 파. 유목민들은 이 무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숭배적인 게 없어요. 근데 농경민들은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때 아버지 무덤 파였어. 이러면 이게 뚜껑이 돌아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완전히 문화가 다르잖아요. 근데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 나도 이해를 못 하겠다고. 아니 좋은 얘기나 전달해 주지 그거를 굳이 여기 가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귀족들한테. 당신 아버지 무덤이 이번에 파였대요. 제가 좋은 정보 드릴게요. 할아버지 무덤 파였네. 내가 귀족인데 내가 재상이야. 그래도 미쳐요. 왜? 재상인데 군사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피난 내려오면서 뭐 무덤을 파갖고 왔을 리도 없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임진왜란 때 그 신이나 들고 간 거지, 종묘에 있는 그거나 들고 간 거지.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왜구들이 조선왕릉 파버렸어. 어떡할 거예요? 그냥 욕이나 하고 마는 거지. 그걸 어떡할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길길이 뛰다가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굳이 안 전해줘도 되는데 좋은 정보인데 이거 신뉴스야. 뉴스다 뉴스. 너네 아버지 무덤 이번에 파했잖아. 야 이게 참 미칠 노릇이다. 이거 뚜껑 제대로 날아가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현실에서 이걸 극복할 수 없는 군사적인 이 개입이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시고 본체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주 전체에서 봐봐라. 우주라고 하는 수백억 년의 나이에서 봐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구 멸망할 때 봐봐라. 야 그거 파인 거나 안 파인 거나 다 지구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방어 기제. 그래서 그거를 본체론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저 청당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하면 아유 그거 좁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씨 너 추접스러워서 너랑 친구 못하겠다. 너는 손절이야 손절. 이렇게 끊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거야 라고 하는 게 나중에 반야사상. 불교의 반야사상하고 맞아 들어가요. 반야공사상. 저 당시에는 저렇게 이해했어요. 반야가 원래 저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이 저런 의미가 아니에요. 현실은 헛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또 반야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저런 얘기가 아닌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 일장춘몽 같은 게 꿈 같은 게 현실이야. 이렇게. 그리고 그걸 반야사상이라고 생각을 해. 초기 사람이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 정도에 여산 회원 스님 얘기할 때 뭔 얘기를 했었냐면 그때 윤회론에서 여산 회원 스님이 실체론 그러니까는 무아설을 이해를 못하고 실체적인 생각을 했었다. 근데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현실은 헛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어 기제를 한번 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현실이 내가 지금 내 뜻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귀족인 귀족인데 우리는 쫓겨난 귀족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가기는 잘 나가. 어디서? 미국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영국에서 쫓겨가지고 미국까지 온 거야. 제대로 진짜 잘 나가는 귀족이면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잘 나갔겠지. 근데 왜 미국까지 왔겠어?
그러니까 뭔가 조금 상태가 메롱인 상황에서 미국에서 뭐 좀 하다가 어유 대박이 났어.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문화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이 잘 살게 되면 영국인 집사를 두고 싶어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풍조가. 그러니까 내가 영국 사람보다 내 밑에 영국 사람이 내 똘만이야.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현실은 덧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내 자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극복 못하는 거야 이러면 사람의 자괴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깨끗한 거고 이 현실이 너무 거지 같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불성사상입니다. 불성사상은 본질은 깨끗한데 마치 태양을 구름이 가리고 있듯이 이렇게 덮어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은 덧없다. 뜬 세상 같다. 꿈과 같다. 그 다음에 나는 정당하다. 단 너희들이 거지 같다. 내가 왕따가 아니고 내가 너네들을 다 왕따시키고 있다. 이렇게. 나야말로 우리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이 사람들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교가 딱 들어왔을 때 이 두 사상이 남쪽에서 확 먹히게 되는 겁니다. 저걸 딱 풀어주니까 우리가 찾던 게 이거네. 내가 이거 찾았잖아, 이거. 그렇게 해서 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처음에 이제 불교를 전한 사람들이 외국인들은 그렇게 못했고 해원 스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걸 설명을 할 때 중국의 전통 사상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그걸 격의 불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호와 야훼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중국식에 맞춰서 버전을 맞춰주는 거예요. 중국식에 맞춰서. 그래서 반야를 번역할 때도 지혜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중국에 다 맞춰서. 그런 걸 보고 격의 불교라고 합니다.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 문화에 맞는 걸로. 근데 그게 본질이냐? 그런 건 아니죠. 열반이라고 안 하고 무위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들을 해줘. 그리고 이제 중국 불교가 조금씩 안착되면 상황이 또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어.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방편적인 거니까 결국은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언제 나오냐면 다음 시간에 어디서 저 도안 스님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진귀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